이번 시간부터는 도형의 방정식 세 번째 단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도 원을 배우셨죠? 몇 학년 때 배우셨냐면 1학년 때와 3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원과 부채꼴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의 용어와 그것을 잘라낸 일부인 부채꼴, 호, 그래서 길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배우셨고요. 중3 때는 원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걸 배우셨냐면 중심각, 원주각, 그리고 내접원,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배우셨거든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말 그대로 도형의 관찰을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방정식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원은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응용 문제들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단은 원의 방정식인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미술, 특히 수학이 생각보다 예술에 굉장히 접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음악에도 많이 접목이 되고 미술에도 접목이 많이 되는데 이 미술 파트 중에서 광학적 미술, 즉 오바트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네요. 저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 그래서 검색을 봤더니 이런 게 오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무늬를 반복적으로 그리는 미술 기법인데요. 기하학적 형태, 색채관계, 원근법 등을 이용해서 그래서 평면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 그쵸? 착시를 일으켜가지고 입체감이 있게끔 보이게끔 하는 것이 오바트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규칙들이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연속되는 것들이 이런 오바트의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모양을 봤지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방정식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3단원의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학습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위치관계에서 우리가 쓰일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5, 즉 홀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판별식 B를 쓰시면 되겠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5에서 24를 빼면 얼마다? 1이죠. 그럼 0보다 크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때는 우리가 실근을 가지는데 어떤 실근을 가지게 되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1번입니다. 그럼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판별식 안 써도 바로 나오네요. 자, 좌변이 무슨 식이다? 완전 제곱식. 자, 이때는 D가 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 1차항 계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D를 써야겠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6에서 36을 빼면 자, 아까 처음에 짐작했던 대로 D가 0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뭡니까? 중근을 가집니다. 자, 중근은 우리가 실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입니다. 그럼 여기는 홀수이기 때문에 D를 써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 빼기 8, 3, 24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3이네요. 그럼 뭐보다 작다? 0보다 작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무슨 근을 가진다? 그죠? 허근을 가져요. 자, 그래서 어떤 허근을 가지냐면 서로 다른 우리가 두 개의 허근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의 개수를 보는 것이 중학교 때 판별식이었다고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실근과 허근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뭐였다? 판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이 판별식이었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지 이번 단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원이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게 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중심에서 이 현에 우리가 수선에 발을 내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바로 여기는 현에 한다? 이등분한다는 성질이 있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현의 길이가 16이기 때문에 그럼 요 길이가 얼마나? 8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1번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x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x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 되는 부분이고요. 64 더하기 64 하면 얼마다? 128이 나옵니다. 그럼 x는 우리가 길이기 때문에 그냥 루트,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만 되겠죠? 자, 128인데 128은 조금 전에 봤지만 64 곱하기 2예요. 그러면은 8루트 2가 되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중3 때 배웠던 바로 현의 성질을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딱 보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이거는 원밖에서 이 원에 뭘 했다? 접선을 그은 거예요. 자, 뭘 보면 접선인 걸 알 수 있죠?
그쵸? 바로 반지름하고 뭐다? 접선은 무슨 관계다? 그리고 수직으로 만난다고, 직각으로 만난다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PA하고 PB가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원 O의 접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접선의 길이는 뭐 하다고요? 같다라고 또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PA하고 PB 길이는 뭐예요?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얼마다 6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OA하고 OB는 뭐다? 반지름으로 같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무슨 삼각형이 나오냐면 직각 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요 길이, 자, 그럼 PO, OP 길이죠?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 X제곱은, 자, 그럼 6의 제곱에다가 우리가 3의 제곱을 우리가 더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36 더하기 얼마다? 9 이렇게 되죠. 그럼 45가 되네요. 자, 그럼 X는 그럼 루트 45입니다. 근데 루트 45는요, 95, 45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양의 제곱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니까 답은 3루트 5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중3 때 이런 원의 성질을 많이 배우셨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학습 잘 정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원의 방정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목표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목표고요. 역시 첫 번째 챕터로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여기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은 햇무리가 만드는 원을 좌표평 위에 나타낸 것입니다. 햇무리 보신 적 있나요? 하늘을 보면 이렇게 빛으로 동그랗게 보이는 그게 햇무리거든요. 그래서 햇무리는 상식으로 나와 있네요. 공기 속에 있는 얼음 결정에 햇빛이 반사 또는 굴절되어 원 모양으로 나타내는 그 현상을 우리가 햇무리라고 한답니다. 그럼 대표적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햇무리겠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햇무리의 반지름의 길이가 무려 2km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O에서 P까지 요 거리가 얼마가 된다? 2km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1번, 자, 1.5에서부터 점 P까지의 거리를 XY거나 식으로 나타내 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지만 우리가 O에서 P까지 거리는 바로 3분의 길이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네요. 그럼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내는 공식을 배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쵸?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이 되는 것이 바로 OP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XY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XY 관계식은 뭐냐면 요런 XY, OP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식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OP가 얼마다? 2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에는 바로 이 거리만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것이고요. 2번에 관계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얘가 2라고 놓고 우리가 풀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가 되기 때문에 루트가 조금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그럼 양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제곱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제곱하면 얼마다? 4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형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네요. 자, 그럼 원이 뭐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런데 원이 뭐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그라미? 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학에서는 정의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의 정의는 뭐냐면 자, 체크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어디 위에서? 자,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원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컴퍼스죠. 그래서 컴퍼스는 한쪽은 바늘로 되어 있고 한쪽은 연필을 끼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찍어놓고 어떻게 되겠어요? 컴퍼스를 이렇게 벌리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돌리면 이 하나에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했다? 중심이라고 했고 이걸 뭐라 불렀다?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반지름은 영어로 radius죠. 그래서 반지름 뭘 썼다? R을 썼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우리가 뭐다? 곡선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근데 요건 평면 위에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 단어를 살짝 바꿔볼게요. 만약에 공간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공간에서, 그럼 공간에서 점이 있는데 일정한 점들을 막 모았어요.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바로 9가 됩니다. 그래서 9는 이런 식으로 입체 도형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9를 그리면은 뭐 보통은 이렇게 그려져요. 우리가 지구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평면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우리 지구 보면 가운데 적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러주면 이게 바로 뭐다 9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그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하냐면 A, B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콕, 우리가 바늘로 콕 찍었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무슨 점이라고 부르냐면 정점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컴퍼스 이렇게 벌려가지고 여기 연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얘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점을 우리가 수학에서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 동점이라고 하고, 그때는 미지수 x, y라고 두는 부분입니다. 자,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의 원이 생기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원점으로 봤는데요.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C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항상 뭐로 일정하다? R로 일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CP는 뭐다? R이죠. 우리 책에다 여기다가 동그라미 별표 하세요. 그럼 이 원리 때문에 뭘 세울 수가 있냐면 바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CP는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공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B에서부터 X, Y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루트 X-A 제곱. 그래서 X 좌표의 차의 제곱에다가 Y 좌표 차의 제곱을 우리가 더하시면은 바로 CP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게 루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이 양변을 뭐 한다?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온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하십시오.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 어떤 방정식이라고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어떤 원의 방정식이죠? 그죠? 중심이 뭐다? A, B예요. 자, 여기서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다? R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배웠다시피 원에선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는 뭐다? 중심, 하나는 뭐다? 반지름입니다. 자, 그걸 정리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체크할 건 이겁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 이 부분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제곱했던 거 기억나시죠? 중간에. 그래서 우변은 항상 뭐다? R 제곱의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내는 공식 하면 우리가 X 좌표 차, Y 좌표 차였죠. 그래서 여기 부호는 뭐다? 여기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는 X-A가 되고, 여기가 B면 중심의 Y좌표가 B면 여기는 뭐다? X-B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무슨 자리라고요? 반지름 자리가 아니고 반지름의 제곱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A, B가 몇 콤마 몇이다? 0,0이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요거 책에는 없는 용어지만 우리 개념서라든지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는 그냥 쓰는 용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도형은 항상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가장 기본 형태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이 바로 기본형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 요거 나오죠. 자,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에서 딱 보면 모양을 알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무슨 형? 바로 표준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나중에 전개를 한 게 뭐가 되냐면 일반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적을 게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적으셔야 될 게 뭐냐면 얘입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3학기 때도 배우셨는데 삼각비에서 배우신 적 있었어요. 자, 알고 있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건 어떤 우리가 원이 되냐면 1은 1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곱을 살짝 지워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럼 이 원은 어떤 원이죠? 그리고 이 원은 어떤 원이냐면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수학에서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단위는 뭐냐면 기준되는 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단위원이니까 요거 지금은 안 쓰지만요. 그냥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외워야 될 게 좀 많아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단 x-가 되고요. 자, 그럼 A 자리에다가 뭘 넣는다? 3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여기 있는 부호의 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x-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y-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을 뭐 한 거다? 더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우변은 무슨 자리냐면 반지름의 제곱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9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의 제곱이라 두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된다? 그죠? 9까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할거 볼게요.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이건 루트 5래요. 자,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는 무슨 자리라고요? 그렇죠. 루트 5의 제곱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한 5를 적어주시는 것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와 그려가지고 길이 뭐 크기 뭐 이런 거 구하겠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뭐다 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식만 보고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죠? 자 그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찾으면 됩니다. 뭐하고 뭐? 중심과 반지름.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중심의 좌표가 뭘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마이너스 4, 얼마다? 2 이렇게 됩니다. 자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선생님 반지름 안 주어져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주어져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x축에 접하는 경우죠. 그래서 반지름과 있는 접선은 몇 도로 만난다? 90도로 만나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직사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뭐하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얼마다? 2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답 적어볼까요? 자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됩니다. 자 x좌표 차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빼야 돼. 마이너스 4를 빼면 4를 더하는 것과 같고요. 자, 그 다음 y좌표 차입니다. 그래서 y에서 뭘 뺀다? 그리고 2를 빼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변은 뭐의 자리라고요? 그죠? 이렇게 반지름의 제곱자리입니다. 하지만 자, 답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답 적을 때는 그쵸? 요거는 계산을 좀 해주시는 게 좀 낫습니다. 그래서 얼마다? 4다 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냐면 중심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심은 뭡니까? 그쵸? 원점 이렇게 돼요. 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반지름은? 자, 반지름은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서부터 바로 어디까지 거리? 그죠? 1,2까지 거리예요. 그럼 요거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지요? 그렇죠. 우리가 루트 5가 돼요. 그럼 답 나왔네. 자, 요 방정식은요. 자,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좌변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뭐가 들어가야 되죠? 루트 5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답을 적을 때 어떻게 적으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때는 여기 루트 5의 제곱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때는 바로 5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뭐다?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뭐하고 뭐죠? 중심하고 바로 반지름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주었든 이렇게 글로 주었든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영양 기르기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영양 기르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원의 방정식을 기억해서 리을 중에 모두 찾고 그 이유로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판에 4개가 적혀있네요. 그죠? 자, 그럼 1번은 x-a 제곱 더하기 y-a 제곱 a 제곱, 리을은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의 제곱, 디귿은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 제곱, 리을은 x-a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무슨 차이죠? 그리고 우변은 무슨 자리냐? r 제곱, 반지름의 제곱자리인데요. 반지름의 제곱이 아니라 r 대신에 뭐가 적혀서 ab가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중심이 뭐다? x좌표하고 y좌표하고 일치하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물어본 게 뭘 물어봤냐면 자 이렇게 되면 결론은 이겁니다. 자 어디에? 축에 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역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기역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중심이 a,a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잖아, 맞죠? 자 근데 만약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a가 되고 a가 됩니다. 그럼 중심이 a,a래. 그리고 반지름이 또 뭐다? a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자 어디에 접합니까? 그죠? x축하고 y축에 모두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에 뭐가 되겠어요? x좌표, y좌표하고 반지름이 모두 다 하나의 문자로 나타나면 그건 뭐가 되겠다? 그건 바로 두 축에 모두 다 접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요거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바로 1사분면이기 때문에 A가 모두 다 뭐다 양수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2사분면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중심은 뭐가 되냐면 뭐가 될까요? 그죠? 중심은 여기가 마이너스 A, 뭐다 A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있나요? 여기 또 보이네요. 어느 거 있어요? 그죠? 요거 있죠.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하고 전부 다 한 문자로 나타나는 경우. 그럼 이건 중심이 뭐가 되냐면 a, A고 반지름이 뭐다? A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하고 뭐다? 리을은 자,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모두 다 한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X축, Y축이 다 접해요. 자, 근데 니은하고 디귿은 약간 다릅니다. 니은은 자, 보세요. 반지름이 뭐다? Y좌표와 관련이 있고요. 디귿은 무슨 좌표와 관련이 있다? X좌표와 관련이 있네요. 자, 그러면 니은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니은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됩니다. A, B. 그럼 둘 다 양수라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A, B인데 반지름이 B래요. 그러면 반지름이 B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요 길이가 B거든요. 자, 그래서 요 길이가 B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 이거는 무슨 축에만 접한다? X축에만 접하는 그런 원이 됩니다. 이건 뭐가 된다? 니은이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Y좌표하고 반지름 절대값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무슨 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3번 한번 살펴볼게요. 3번은 디귿을 살펴봐야 되죠. 자, 그럼 저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중심이 뭐다? 그죠? 그냥 A, B가 모두 다 양수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수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는 B가 되고요. 요 길이가 뭐가 된다? A가 되는데 반지름이 A래. 자, 그럼 요건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가 된다? 무슨 축에 접하죠? 네, 바로 Y축에 접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 중에서 바로 X좌표랑 반지름의 절대값이 같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느 축에 접한다? 그죠? Y축에 접하게 되고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중심의 Y좌표랑 뭐랑 같으면 자, 반지름의 절대값이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무슨 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반지름까지 같은 문자로 통일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XY축에 모두 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어진 사분면에 따라서 여기는 부호는 살짝 뭐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r 제곱인데 r이 a, b 중에서 나타내면 뭐에 접한다? 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수학역량 기르기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응용되는 문제들이 제법 있거든요. 이런 개념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은 두 점 AB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원하면 두 가지를 반드시 구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하나는 중심, 하나는 뭐다? 반지름. 그래서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은 원의 방정식 표준형을 앞에서 배우셨던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근데 문제가 약간 있네요. 자, 뭐도 모르고 뭐도 모른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중심도 모르겠고요. 뭐도 모르겠다. 반지름도 모르겠다 이거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바로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돼요. 바로 자, 원의 중심 O를 지나는 현을 그 원에 뭐라고 한다? 지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보세요.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요 지름의 딱 반이 뭐다? 반지름 맞죠? 예, 그래서 바로 중심도 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리는 뭐가 될까? 요 길이 같으니까 여기는 중심은 여기는 두 점이 무슨 점이다? 중점이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뭐가 되냐면 중심은요. 자, 그럼 중점 한번 구해볼까요? 2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고요. 그걸 2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5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합니다. 그러면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중심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지름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AB를 구해서 2로 나눠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OA나 뭘 구해도 된다? OB를 구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중점이라고 하는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원의 반지름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죠. 여기서는 뭐하고 뭐의 거리라고 했냐면 바로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자, 중심에서부터 A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CP를 우리가 뭐로 잡았냐면 CA를 뭐로 잡았냐면 반지름으로 잡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 저는 아까 O라고 잡았고 여기는 뭐다? 이제 C라고 잡은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자, A가 얼마다?
2,5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요 길이, 그럼 C의 길이는 이렇게 돼요. 자, 루트, 자, X좌표 차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뭘 뺐다? 그리고 2를 뺐어요. 자, 제곱하시고요. 자, 그 다음 2에서 뭘 뺐다? 그죠? 5를 빼서 제곱을 하십니다. 자, 그럼 3의 제곱 얼마다? 9. 그 다음에 여기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둘 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그러면 9가 됩니다. 그럼 루트 얼마다? 루트 18. 그러면 루트 18은 9, 2, 18.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그죠? 3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반지름 얼마다? 3루트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가고 있네. 자, 중심은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은 3루트 2랍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은 자, x좌표 차.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빼는 것은 1을 더하는 것 같고요. 부호 반대입니다. 자, y좌표 차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자리라고요? 반지름의 제곱. 자, 그러면 3루트 1을 제곱하면 원래 3루트 2가 루트 18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가 된다? 이제 18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과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힌트가 나와 있다? 지름이 나와 있죠. 그럼 거기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어려워지고 조건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제 1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순서에 따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친절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순서라는 거죠? 자, 1단계 뭐를 구해라? 중심을 구해라. 자, 2단계 뭐를 구해라? 반지름을 구해라. 그 다음 3단계 뭘 구해라?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넣어야 될 게 있네요. 자, 중심. 자, 뒤에다가 뭐 하자? 자, 중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지름의 뭐다? 지름의 양끝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해볼까요? 중심? 자, 일단 x좌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4죠.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4하고 4 더하면 0이네.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자, 얘를 A, 얘를 만약에 B, 얘를 O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 B 사이 거리를 구해서 2로 나눠주셔도 되고요. 왜? 지름 구해서 2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있는 중심에서 요점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우리가 반지름을 구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BO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트 어떻게 되겠어요? 자, x좌표 차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1을 더하는 거와 똑같고요. 0에서 4를 빼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제곱하면 1. 4의 제곱은 얼마다? 16이죠. 그래서 루트 얼마다? 17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루트 얼마다? 1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될까요? 자, 공식에 넣으시면 되겠죠. 자, 불러보시면 x좌표 차입니다. 자, 마이너스 2를 빼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입니다. 제가 자꾸 x좌표 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원의 방정식 만들 때 그 중심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이 있는 점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바로 x좌표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계산이 좀 편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 차, y에서 0 빼요. 그냥 y만 남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자리입니다. 그럼 루트 17의 제곱은 얼마다? 1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나중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점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5와 3을 더하면 8, 2로 나누면 얼마다? 4.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합니다. 마이너스 4죠. 우리가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내린 공식 한번 볼게요. 그럼 얘를 C, 얘를 D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OD, 위에는 OB 길이를 구했던 거고요. OD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4에서 3을 뺍니다. 제곱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요. 그럼 우리가 3의 제곱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4에서 3을 빼면 1이죠. 예, 그럼 1의 제곱 1.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3도 1입니다. 그럼 제곱하면 얼마다? 그럼 루트 2가 나오네. 그럼 반지름은 얼마다? 루트 2가 되죠.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구하겠습니다. 자, 4,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마이너스이죠. 자, 마이너스 2를 빼는 것은 2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루트 2의 제곱자리에 그래서 뭐가 된다? 2가 됩니다.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딱 순서가 정해져 있네요. 자, 처음에 뭘 구해라? 중심. 자, 그 중심은 바로 지름의 양끝점의 뭐다? 중점이 되겠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에서부터 두 점 사이까지 거리 아무거나 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어디 넣는다? 공식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의 표준형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반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은 무엇일까? 조금 전에 제가 정답을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1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뭐다?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원의 방정식인데 이건 뭐라고요? 표준형이라고 했습니다. 표준형이 한 이유는 뭐와 뭐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뭐다? 표준형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 표준형의 특징은 좀 뭐냐면 딱 보니까 무슨 식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x는 x끼리 완전 제곱이고요. y는 y끼리 완전 제곱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딱 풀어 헤쳐 놓은 부분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일반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했다? 전개를 한 거예요. 그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자,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이고요. 자, 방정식이기 때문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걸 내림차순으로 약간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이 방정식의 특징이 뭐죠? 직선의 방정식은 xy가 둘 다 1차식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몇 차식이다? 2차식이죠. 자, 그리고 앞에 표준형에서 성질이 뭐였냐면 xy항이 여기 보면 x는 x끼리 완전제곱, y는 y끼리 완전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x제곱과 y제곱의 뭐가 같다? 그렇죠? 개수가 같아요. 여기 1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때는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가 왜 항상 x제곱, y제곱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주어진 점을 뭐로 잡았기 때문에 xy로 잡았기 때문에 항상 이 앞을 얼마다 1로 만들어 주셔야지 나중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무슨 항이 없다? 그렇죠? xy라고 하는 항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여기 있는 요 식의 특징이 됩니다. 자, xy항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y항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때 무슨 항이 나온다? xy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분명히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뭐는 뭐끼리? x좌표는 x는 x끼리 완전 제곱이고 y는 뭐다? y끼리 완전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xy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딱 보더라도 뭐가 되겠어요? 바로 원의 방정식을 좀 구분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a를 그냥 대문자 a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를 우리가 대문자 b라 둘게요. 자, 그리고 얘는 모조리 하나의 상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c라고 둘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는 요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요거는요, 뭐를 전개한 거다? 그죠? 표준형을 뭐 한 거다? 전개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거꾸로 얘를 이제 변형을 한대요. 변형을 한다는 말은 일반형을 또 무슨 형으로 고쳐야 된다?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요. 이유는 이거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모양인지 알려고 하면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고쳐줘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거꾸로 어떻게 돼요? 아까 특징이 x는 x끼리 완전제곱, y는 y끼리 완전제곱.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x제곱하고 ax하고 완전제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y제곱하고 by하고 완전제곱을 하는데 이때는 상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됩니다. 왜? 여기가 무슨 자리였죠? 반지름의 제곱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거 볼게요. 여기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요거 반의 제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요거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좌변에만 더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변에도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자, 그렇죠? 바로 요거의 뭐다? 제곱이 되고요. 얘는 y 플러스 뭐다? 2분의 b의 제곱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건 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c 더하기 4분의 a 제곱이고요. 여기는 4분의 뭐다? b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뭐다? 4c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표준형으로 나오면 요거는 이게 무조건 원이 돼요. 왜냐하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뭐다? r이기 때문에. 근데 주의점은 뭐냐면 얘는 방금 봤으니까 원은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건 좀 주의점이 뭐냐면 고쳤을 때, 자, 이 부분이 무슨 자리라고요? 반지름의 제곱자리잖아. 근데 반지름이 음수가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이렇게 일반형을 우리가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체크할까요? 자, 반지름은 뭐가 된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거 살짝 고쳤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게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자,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뭐와 뭐를?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는 일반형의 특징은 뭐다? x제곱과 y제곱이 재수 같아야 되고요. 무슨 항이 없다? xy 항이 없다는 것이 여기는 원의 방정식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된 게요. 조금 전에 얘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원이 생기잖아요. 반지름이 음수가 돼버려서. 그래서 요거 기억하십시오. 요게 뭐가 되냐면 원이 생길 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돼요. 자, 근데 이걸 공식으로 외우면요. 우리가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는 일반형을 나중에 무슨 형? 표준형으로 고쳐버리면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나타낸 도형을 말하라고요. 그럼 볼게요. 자, 딱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네. 개수 서로 같죠? 그리고 무슨 항이 없어요? 그죠? xy 항이 없어.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뭐는 된다? 원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확인해야 될 게 있네? 조금 전에 뭐라고요? 이게 무조건 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고쳤을 때 반지름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중심하고 반지름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요거 했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거 약간 배열을 새로 합니다. x는 x끼리 완전제곱, y는 y끼리 완전제곱 하시고요. 여기는 반지름 제곱자리니까 상수항은 미리 뭐한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요. 그럼 볼게요. 자, 뭐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바로 1의 제곱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변에는 뭐다? 바로 마이너스 3의 제곱과 1의 제곱을 더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는 뭐가 되느냐? x-3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y 플러스 뭐다? 1의 제곱이 되면서 우변을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 더하기 9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나오네요. 0보다 큰 거 맞아요? 그럼 원 맞네요. 자, 어떤 원이냐?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다? 중심, 하나는 뭐다? 반지름. 자, 그러면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중심이 바로 얼마다? 3,-1입니다. 이거 부호 반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반지름 4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반지름 제곱자리죠. 그래서 이때는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반지름은 2인 우리가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형이 원이 나오면 두 가지로 답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다? 중심, 하나는 뭐다? 반지름을 우리가 제시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심이 얼마다?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반지름은 2가 아니고,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적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길이가 습관이 반지름이라고 제가 자꾸 하네요. 그래서 반지름의 뭐가? 길이가 2인 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은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도 이렇게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고쳤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연습 많이 해야 되듯이 요것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예제 2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3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을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요거 전부 다 뭐라? 뭐라? 아이고. 그럼 예제 2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을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2번은 여기 x제곱의 개수가 얼마다?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2로 같네요. 자, 볼게요. 두 문제의 공통점은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일단 같아요. 자, 그리고 무슨 항이 없다? xy 항이 없죠. 그래서 일단 1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표준으로 고쳐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순서가 딱 이렇게 정해져요. 자, x는 x끼리 일단 배열을 합니다. 완전 제곱을 하기 위해서. 자, 상수항은 어떻게 되죠? 미리 이항을 시켜줘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뭐가 필요하다? 1이 필요하죠. 자, 8이니까 어떻게 되죠? 4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얼마다? 16. 자, 그럼 우변에 우리가 17을 더했기 때문에, 좌변에, 우변에도 얼마다? 17을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모양은 달라도 되지만 값수면에서 안 되죠. 자, 앞에 거 우리가 제곱하시면 x-1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y 플러스 4의 뭐다?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다? 25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 뭐다? 0보다 큰 거 맞습니까? 반지름 제곱자리 부분이 맞죠? 1이 맞아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중심은 얼마다? 1,-4이고 뭐의 길이? 자, 반지름이 아니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5 하시면 되죠. 루트 25니까 얼마다? 5인 1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 1번입니다. 자, 2번 살펴볼게요. 자, 2번은 좀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2x제곱 다 2y제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x제곱과 y제곱 계수는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서로 완전제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은 1단계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로 나눠주시는 게 1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단계가 더 필요해요. 자, 그럼 이렇게 일단 나타내십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는 x끼리 완전제곱 계산하시고요. y는 뭐다? y끼리 완전제곱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럼 요거 반 얼마다? 반이라면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4분의 3이죠. 그럼 얼마다? 그죠? 4분의 3의 제곱은 16분의 9를 더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는 얼마? 2의 반 얼마다? 1의 제곱을 더하시면 되겠죠? 자, 우변은 0이었는데요. 좌변에 16분의 9하고 1을 더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16분의 9하고 1을 뭐한다? 더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x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x-4분의 3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y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통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6분의 얼마다? 2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양수 맞죠? 그럼 뭐다? 1이 맞습니다. 그럼 답은 이렇게 적습니다. 자, 중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은 4분의 3,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리고 뭐의 길이?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요 루트 16분의 25죠? 그냥 얼마다? 4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뭐다? 1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서 주의점은 반드시 여기를 뭐로 만들어준다? 1로 만들어주셔야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표준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지 우리가 원에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y 더하기 k는 0이 있습니다. k 들어가 있네요. 자, 근데 이 도형이 1이라고요. 자,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고요. 무슨 항이 없다? xy 항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1이 될 후보는 맞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지금 뭐를 바로 못 구하죠? 반지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반지름이 뭐가 된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우변이 r제곱짜리죠? 그게 0보다 뭐가 된다? 커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자, 표준형으로 고쳐주려고 하면 x는 x끼리 완전제곱이고 y는 y끼리 완전제곱이에요. 자, 상수항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변으로 이항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어떻게 되겠어요? 반 2분의 3이네. 그러면 제곱하면 얼마다? 4분의 9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2의 반 2입니다. 그럼 제곱하면 얼마다? 1이에요. 자, 그럼 요것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우변에다가 똑같이 더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2분의 3의 제곱 되고요. 여기는 y 플러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얼마다? 13 이렇게 되는 부분이네. 자, 그럼 여기는 맞는데요. 그럼 앞에 결론이었어요. 자, 뭐였다?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i 제곱자리. 이게 음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0도 안 됩니다. 이게 무조건 무슨 수가 된다. 그렇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k 더하기 4분의 13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럼 1차 분의식 푸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작으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K가 4분의 13보단 작아야지만 뭐가 된다? 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준형은 딱 보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가 있어서 원이 되는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 경우는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라? 예,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식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c 맞죠?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일반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우리가 계산 범위를 구하시는 것이 더 편합니다. 자, 이 문제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3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3번에 원점을 지나는 원이 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0,3을 지날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반지름, 중심하고 반지름이란 말이 나오면 바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름이란 말이 나와도 우리가 중심을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요 전혀 구할 수 없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뭐였냐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고요. 미지수가 몇 개예요? a, b, c 3개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이 몇 개 주어져 있으면 3개가 주어져 있으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점이 3개 있으면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 삼각형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외접원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점 3개면 뭘 구할 수 있다? 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점 3개네? 뭐죠? 원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이니까 당연히 뭐다?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중심이나 반지름이라는 의미가 있으면 무슨 형이 넣으면 된다? 이제 표준형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말 전혀 없고 그냥 점만 3개 주어져 있어요. 그냥 무슨 형에 집어넣는다? 일반형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여기 대문자 ABC를 쓴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중심이 뭐였죠? 뭐 A, B 소문자로 썼잖아요. 그죠? 그때 그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썼는데 이거 그냥 식으로 나타낼 때는 그냥 뭐다? 소문자 ABC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뭐라 뒀다? 일반형으로 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이 여기는 뭐다? 원점이잖아요. 원점이 xy에다 다 0 넣어보세요. 그러면 뭐만 남아? c만 남는데 그게 0이에요. 그래서 다행인 것이 이렇게 c가 없어진 뭐다? 예, 미지수가 2개인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0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자, 2a 마이너스 a 제곱 4,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1이죠. 그래서 5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5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뭐다? 0이다라고 하는 식이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0,3을 지난대요. 요거 더 간단해지네. 그럼 x에다 0 넣으면 0이고요. y 제곱입니다. 그러면 3a 제곱. 여기도 0이네요. 자, 그럼 여기 뭐다? 3b는 뭐다?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 더하기 3b가 0이 나오네요. 이건 더 쉽네. 그럼 밑에 식에서 그러면 b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바로 a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 마이너스 2a 자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a가 저기 8이거든요. 그럼 이항되면 마이너스 8이어서 a는 얼마다? 그리고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a가 4고요. b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고요. c는 얼마다? 0이죠. 그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하겠다. 이런 식의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점 3개 있으면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 삼각형이 있으면 외접원을 구할 수 있듯이 점 3개가 있으면요. 무슨 형? 일반형에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슨 방정식이다? 연립 방정식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연습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제 3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5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원이 두 점을 지날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원점이니까 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어진 식을 어떻게? 자, 이제는 이렇게 둘게요. 자, 조금 전에 여기 식에서는 우리가 대문자를 썼는데 사실은 소문자로 써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래서 라고 하면 이렇게 둘게요. 자, 원의 방정식을 자, 그럼 대입해볼게요. 그럼 1번, 자, 0,0 대입입니다. 맞나요? 대입하면, 자, C는 뭐다? 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대입할까요? 그죠? 1,1을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바로 요것을 우리가 3이라고 1, 2, 3 이렇게 되니까 4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4번식 그럼 A 더하기 B는 뭐다? 마이너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대입할까요? 그죠? 3, 마이너스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3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의 제곱 9,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그 다음은 3A, 그 다음 뭐다? 마이너스 B는 뭐다? 0 이렇게 됩니다. 여기 대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얼마다 5번씩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바로 3A 마이너스 B는 자 여기 사람이 10인데요. 이항되면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자 요걸 뭐 하자?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B 마이너스 B니까 4하고요. 어떻게 5를 뭐 하자?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4A는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B는 얼마다? 1이 나오죠. 자 따라서 그럼 답 나왔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A가 얼마라고요? 그죠? 마이너스 3. 자 B가 얼마라고요? 1. 자 그래서 는 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이 3개 주어지면 무슨 형에? 일반형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은 뭐다?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